한강변을 거닐며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다. 출렁이는 물결 사이로 지친 내 얼굴이 비춰졌다. 27살, 광고 에이전시를 그만두고 난 지 어느덧 반년. 번듯한 직장,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밝은 미래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건만 지금 내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머릿속을 헤집는 수많은 질문들. 대학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인턴을 거쳐 당당히 에이전시에 입사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초심으로 가득 찼던 눈빛,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빛을 잃어갔다. 광고업계 특유의 야근과 빠듯한 일정, 그리고 선배들의 끊임없는 트집.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치게 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 같았다. 결국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말았다. 퇴사라는 쓰라린 선택.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며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터널 속을 걷는 듯 했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내 일상을 잠식해갔다. 부모님의 눈치를 피해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과연 내 인생의 희망이란 존재할까? 눈앞이 캄캄해질 무렵.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성호에게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그만 쏟아내고 말았다. 퇴사 후 방황하던 날들의 이야기를. 야, 인생이 그렇지 뭐. 넘어졌다고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순 없잖아. 산이라도 같이 갈래?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거야. 성호의 제안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조금씩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산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어느새 가슴이 두근거렸다. 등산의 날 성호와 함께 인수봉에 올랐다. 만만치 않은 코스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온 힘을 다해 정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거친 산길을 오르며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상쾌한 공기,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 자연 속에선 세상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아래로 펼쳐진 풍광에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 산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까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보였다. 비로소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때, 리프레싱하지? 앞으로 종종 같이 등산하자. 분명 내 삶에도 좋은 변화가 있을 거야. 성호의 말에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등산이라는 작은 도전을 계기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인수봉에서의 경험 이후 나는 등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 매주 주말이면 성호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의 산을 찾아다녔다.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까지. 땀 흘려 정복한 산의 수가 늘어갈수록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다. 혹시 내가 이 길을 평생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나는 아마추어 산악회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다니는 한편 트레킹 전문 잡지에도 기고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늘 한 가지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갈증. 그것은 곧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에베레스트라고? 미쳤냐? 죽을 수도 있는 거 알아? 성호는 내 무모한 계획에 처음에는 말렸다. 하지만 결국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꿈에 그리던 히말라야 원정에 나섰다. 그곳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영하 40도를 오가는 혹한,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그리고 60kg에 달하는 배낭까지.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고산병 증세마저 나를 괴롭혔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은 쇠약해져만 갔다. 귀국하고 싶다. 더는 못하겠어. 순간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라고,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노라고 자조했다. 텐트 안 침낭 속으로 파고들어 눈물을 삼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고 나자 머릿속이 한껏 맑아지는 것 같았다. 지금껏 걸어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좌절과 방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기어코 여기까지 왔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침낭에서 몸을 일으켰다. 펜을 들어 일기장에 서툰 글씨를 남겼다. 견뎌낼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힘들 수밖에. 그럴수록 믿어야 해, 나 자신을. 내가 가는 이 길을. 촛불을 끄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드디어 정상 공격이 시작될 터였다. 나는 에베레스트의 꼭대기에서 새로운 김재혁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고 마지막 캠프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허공을 바라보니 저 먼 곳에 정상이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가자고 다짐했다. 새벽녘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다. 나는 헤드램프를 둘러맨 채 성우와 함께 마지막 구간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부신 햇살이 얼굴을 감싸는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나는 감격에 벅차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나는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렇게 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내디뎠고 그 끝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더는 세상 앞에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내 안에 또 다른 정상이 있음을 깨달았으니까. 휘황찬란한 만년설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에베레스트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값진 교훈. 그것은 나 자신을 믿는 일이었다.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없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세상은 오롯이 나의 무대였다. 아니, 우리 모두의 무대였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저마다 수많은 에베레스트와 마주하게 될 터.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상에서 빛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정상에 섰던 그날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 벅찬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봄을 맞이한 이 기분을. 김재혁, 나는 오늘 또 한 번 크게 성장했노라고.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느꼈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전히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환희가 솟아올랐다.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지듯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랄까. 찰칵.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카메라 렌즈에 내 모습이 비쳤다. 검게 그을린 얼굴, 부슬부슬한 수염, 그럼에도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입가. 그 미소가 내게 던지는 질문 같았다. 이제 어떡할 거야, 김재혁?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좌절과 서름으로 점철됐던 퇴사 이후의 시간들. 한강변에서 만난 성우와 그가 데려간 인수봉 등반.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향한 발걸음까지.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도전들이 사실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소중한 계기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과 끊임없이 마주했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이전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내 안의 길잡이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펜을 들어 새하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정상에서 깨달은 것들. 첫째, 포기하지 말 것. 둘째, 너 자신을 믿을 것. 셋째, 좌절은 성장의 디딤돌임을 명심할 것. 문득 이 말들이 비단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등산 전문가이자 프로 산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청소년 교육재단을 설립해 아이들에게 등산의 즐거움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강연을 통해서는 나의 경험을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넨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린 것만 같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에베레스트에서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던 찰나, 정상에 섰을 때의 그 짜릿함과 깨달음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수없이 에베레스트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을 잃지 마세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정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정상을 믿고 나아가는 한,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도 나는 또 다른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에베레스트가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기며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애쓴다. 김재혁. 이제 그 이름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언젠가 여러분도 저 푸른 하늘 끝, 저마다의 에베레스트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 이야기를 떠올려 주길 바란다. 정상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한 끝없는 도전,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향한 질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에베레스트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긴 여정 끝, 분명 찬란한 정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힘든 시간을 겪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찾은 깨달음까지.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단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크고 위대한 것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꿈에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버거운 짐을 짊어진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때로는 그런 사소한 일상의 도전들이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에베레스트는 무엇인지, 그 에베레스트에 도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도전에 닻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그날까지.